미국이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정조준하면서 새로운 대북 행정명령을 발동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사소한 기미가 보이면 선제 타격할 것이라며 또 으름장을 놨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원 전현준 원장, 산업은행 김영희 북한경제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이 발동됐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총평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만약 이대로만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북한에게 정말 큰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든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북한의 노동자들을 해외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한 이제 노동자들을 활용을 해서 공장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미국을 방문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그 타격이 될 거고,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 근로자들이 벌어들이는 연간 그 수입이 약 3억 달러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그래가지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한다고 한다면 중국 기업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정말 그대로만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피해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니까 안보리에서 배제된 내용도 포함이 돼 있던데요.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셨습니까? 이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외의 이제 인력 성출, 이 부분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나만이 언론이라든가 전문가들이 그 해외 인력 성출하는 부분이 빠져 있다 이런 걸 많이 어필을 하더니 어떻게 이게 포함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북한으로서는 지금 현재 무역거리가 끊기고 수출도 못하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마 해외로 인력을 성출해서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일 텐데 그것까지 차단이 된다면 상당히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선전선동부를 또 이제 그 제재 대상에 포함한 것,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엔 대북 제재라든가 또 그 다른 양자 제재들에서 벌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세컨더리 보이콧,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대해서도 그 제3국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제재 대상에 포함한 것, 이런 것들은 정말 북한을 안팎으로 다 조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북한 정권이 김정은 정권이 상당히 어렵겠다 정체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행정명령은 이제 제재 기준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만 시행이 된다면 상당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군요. 제대로만 시행이 된다면. 네. 자,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언급하신 대로 김정은 여동생인 김여정이 부부적으로 있는 노동당 선전성동부가 새로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기에 이번에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겁니까? 예, 선전선동부는 북한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하나는 조직 지도부고, 그러니까 이건 노동당 비서국에 있는 하나의 이제 부서인데요. 조직 지도부는 인사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통해서 엘리트들을 통제하는 그런 기구고, 선전선동부는 이제 말 그대로 선전하고 선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을 세뇌시키고 뭔가 자기들이 내세울 무슨 치적이 있으면은 선전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근데 선전선동부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좀 아리송한 그런 것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선전선동부에서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사이트, 그러니까 친북 사이트들을 만들어 가지고 해외에 심리전을 펴는 것이 이제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라든가 조선의 오늘이라든가 이런 이제 한 20여 개 이상의 그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각종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북한의 입장이라든가 또 내세울 만한 거, 그다음에 과장된 것도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외에 선전을 하고 유튜브에도 띄우고, 그래서 이제 친북 세력들을 많이 양성하는 그런 거가 있고, 이건 또 일종의 이제 총을 들지 않는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심리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큰 차원에서 앞으로 선전선동부의 그런 선전 활동을 좀 못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들어보니까 핵과 미사일 개발에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해외 심리전이나 선전선동을 하는 곳인데 이곳을 제재하면 북한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게 핵하고 미사일하고는 직결되지는 않죠. 그러나 선전선동이라는 것이 이게 있기 때문에
북한도 지탱하고 있는 거죠. 북한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직결시키고 지금 핵 미사일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이렇게 떠들면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한테 핵이나 미사일 개발의 정당성을 유입시키고 그다음에 김정은이 거기다 그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그게 정당성도 선전선동부를 통해서 다 나가기 때문에 네. 북한 주민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언론이 다 노출돼 있어서 언론에서는 정말 숨기는 게 없이 다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주민들이 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접할 수 있는데 북한도 바로 그 언론이죠. 중앙방송, TV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 바로 하는 게 수령, 당, 국가 여기에 대한 것만 계속 주입을 시키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그것밖에 보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반미 선동, 반미, 그다음엔 핵 문제, 반제 이런 것들만 계속 내세우다 보니까 선전선동부 역할이 상당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제재 대상에 이걸 넣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상징적인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사상 무작을 해제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이번 행정명령에는 또 북한 정권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국외 노동자 송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당초 대북 안보리 결의에는 좀 이게 빠져서 지적이 됐었는데 이게 시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약 10만 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동 이런 지역에 나가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는 이제 빠졌는데 처음에는 초안에는 이게 들어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논의 과정에서 이게 빠졌죠. 이게 민생과 관련됐다고 그래서 한번 빠진 것 같은데 미국은 이걸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아주 근본적으로 돈이 외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외화는 북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 같은데 정말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1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그 해외 근로자들이 전부 귀국을 해야 될 거고 거기서 들어오는 약 3억 달러 뭐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만은 3억 달러 정도의 돈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뭐 그런 대로 버티겠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는 김정은의 이제 전반적인 국가 운영 자금이 고갈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심각한 이제 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산물도 수출하는데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거고, 금융 제재 받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가장 약간 이제 우리 김 박사님 얘기했습니다만은 많은 전문가들이 왜 근로자들 송출은 막지 않느냐. 거기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개성공단은 막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제재를 하겠다는 거고 이러한 북한 근로자들을 사용해서 생산하는 공장들, 이런 공장의 주요 임원들 이런 사람들은 미국에 못 가는 거고 또 미국 회사와 거래하지 못하는 이런 강력한 제재 조치거든요. 아마 거기에 주로 대상이 되는 게 당장은 이제 러시아, 중국의 회사들이 될 것이고 나가서는 중동의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타격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이제 잠옷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선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여성 근로자들을 중국에 이미 대거 파견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이제 못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근로자 해외 파견은 제재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근로자들을 되도록 많이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되도록 많이 근로자들을 해외로 보내라 외화벌이를 위해서 설사 거기서 좀 몇 명이 탈북을 한다 할지라도 뭐 그런 건 개의하지 말고 많은 근로자를 해외에 보내서 외화벌이를 많이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놓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근로자들을 많이 보내려고 했고 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제재를 만약에 받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포함이 됐습니다. 김정은 정권 압박감이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해. 그러니까 이자도 말씀드리죠. 이 행이 잘 된다면 전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국제사회가 너무도 이번에 이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이제 너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게 것들이 이제 그 국제사회에 다 힘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도 어느 정도 그 이행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점쳐볼 때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정말 외화는 많이 차단될 것이다. 네. 지금 현재 벌어들이는 뭐 한 해 벌어들이는 게 한 34억 불 정도 되는데 정상적인 경제 거래를 하는데도 제3국의 기업도 통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기업이 배심 좋게 북한하고 거래를 하고 러시아의 어떤 기업이 우리는 미국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미국에 가지도 않으며 미국하고 어떤 거래도 하지 않으며 이런 배심이 있지 않고서야 북한하고 거래할 수는 없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거의 많은 부분이 대무역의 9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기업들도 상당하게 이제 그 움츠려들 것이다. 네. 이런 거 놓고 보면 북한은 수출 수입이 거의 막힌다고 봐야 되겠죠. 진짜로 그렇게 된다면 제3국까지 다 제재가 된다면 그러면 북한은 대외 활동은 90년대 그 사회주권이 붕괴되기 전에는 동구 사회주가 붕괴되기 전에는 물물 거래를 이렇게 무역을 했었어요. 네. 그 이후부터는 경화를 이렇게 무역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차단이 되면 이제는 북한이 뭐 사치품 수입은 이건 두말할 것도 없고 북한 경제에 필요한 그 꼭 필요한 코쿠스탄 같이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품 그런 원자재들도 들어올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북한의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광물 거래에 대한 제재도 강화를 했는데 그런데 북한 철강이 여전히 중국에 반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분 모두 이게 이행이 잘 된다면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신데 예. 결국은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키는 지금 중국이 쥐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 거의 모든 생필품의 뭐 90% 이상을 중국 제품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어느 정도 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현재까지는 상당히 그 강도 높은 제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금융 거래도 거의 다 뭐 중지됐다고 하는 거고 물론 잠시 무산 철광이라든가 무산 탄광에서 수출이 된 걸로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그것까지 통제하는 상황이고 북한의 그 여러 가지 그 외화발이 수단으로서 이제 식당들이 많이 나가 있거든요. 중국에 이제 이런 식당들도 거의 문을 좀 닫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과물점 뭐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중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원유까지 잠시 중지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마음 먹고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왕이라든가 네.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국의 대북 제재, 경제 제재를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한국의 행동을 봐가면서 중국도 거기에 따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드 문제라든가 뭐 등등 이런 거 문제를 엮어가지고 제재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이제 시진핑의 의지가 실려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란 말이에요. 시진핑 네. 주석이 자기가 등장할 때부터 3차 핵 실험하고 또 4차 핵 실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말도 잘 네. 듣지 않고. 그래서 어떤 시 주석의 어떤 강력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잘 이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셨는데요. 이번에 미국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보니까 일방적인 제재에는 강하게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한 독자 제재가 계속해서 중국이 결의안을 이행하는 압박하는 수단이 될지 아니면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 중국에는 좀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반발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지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사실 이번에 행정명령이 강도 높게 나온 것은 그 대상이 주로 중국, 러시아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가장 많은 기업들이 네.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일단은 좀 반발을 한 거죠. 그건 결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 기분 나쁘다. 그렇게 네. 이제 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도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거고 미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려울 거고 물론 또 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는
그렇게까지 강도 높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국도 상당히 그 성 단위라든가 또 개별 기업 단위의 그 자율성이 많이 신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기업들이 미국과 거래를 하려면은 북한과 거래를 안 하겠다.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당국이 막 해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또 할 그런 입장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이번에 미국의 행정명령이 중국에게는 특히 중국 일반 기업들에게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그때 BDA 방코 델타 아시아 운행이 그 사례를 보면 이제 이해가 갈 수가 있죠. 정부가 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은 제3국도 제재를 하기 때문에 중국의 기업이 그런 제재 대상에 오르려고 하지는 않겠죠. 그때 방코델타 아시아 운행이 북한하고 북한의 군계도 팔아주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그 조그만 규모의 운행이었지만 그러면서 이게 그 북한의 불법 자금을 돈 세탁을 해준다 이렇게 돼서 이게 그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니까 우려 대상에 오른 거죠 먼저. 그러니까 다른 나라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국가의 금융기관들이 그 BDA하고는 거래 안 하려고 다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 BDA는 활동을 못 하는 거죠. 모든 게 다 차단이 되고. 그러니까 급기야 나서서 그 마카오 당국이 북한의 자금을 동결을 시키는 이런 사태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은 북한하고 어떻게 하나 거래 안 하려고 금융거래 안 하려고 다 발을 빼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이번에 미국이 이 제재가 비록 중국 당국은 거래를 했으면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그래도 북한하고 어느 정도 민생도 있고 이러니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생각한다 하더라도 기업은 상당히 자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BDA 이제 말씀을 해서 그랬는데 2005년 9월부터 BDA가 이제 동결을 합니다. 북한의 돈을 약 2,400만 달러 정도를. 네. 그래가지고 북한이 거기에 강력히 반발을 했어요. 두 가지 행태를 보였는데 반발을 하면서 2006년 10월 달에 핵실험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2007년 2.13 합의가 나오면서 그 2,400만 달러를 다 돌려줬어요. 북한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겁니다. 사실은 미국이. 네. 금융 제재를 했는데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결국은 돈을 다 돌려줬거든요. 그럼 지금 김정은의 생각은 그때 전례로 봐서 강하게 나가면 네. 앞으로 이를테면 5차 핵실험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가면 그런 금융 제재도 소용없을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나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네. 북한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갈 건가. 그래서 차명 계좌, 가명 계좌 이런 그다음에 밀거래 그런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 제재를 피해가는 방법을 많이 터득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또 자신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전방위 제재에 나서니까 김정은의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나서서 독자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의 사소한 기미라도 보인다면 우리의 군대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적시적인 선제 타격전에 돌입할 것이며 우리 인민은 노후한 우리 혁명 무력의 작전 개시에 발을 맞추어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원수들을 시도 없이 쳐부시기 위한 전인민적인 소탕전에 과감히 떨쳐 나서게 될 것이다. 네, 김 박사님, 발표의 주체를 보니까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특별 성명 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3년 만에 이곳에서 이렇게 성명을 발표한 거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제 북한의 공화국 성명, 그다음에 국방위원회 성명, 대변인 성명, 다양하죠. 저평동 성명 예. 정말 다양하죠. 그렇게 할 때는 저평동 성명이라거나 조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남북관계 문제, 그러니까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그 경협이라든가 이런 문제 대체로 그다음에 또 국방위원회 성명 이럴 때는 군사 문제, 남북 간의 대치 상태 문제 이렇게 한 가지 우제를 가지고 하나씩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은 정부, 정당, 단체 이렇게 할 때는 연합 성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안에는 벌써 국방위원회 들어가죠. 그다음에 청정치국, 인민무력부 모든 국가기관이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당이라고 했더니 북한은 뭐 노동당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두 개의 당이 조그만 당이 있습니다. 뭐 천도교 청무당, 뭐 사회민주당 뭐 이런 당이 있는데 네. 그것까지. 그다음에 뭐 단체는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자만한 저평통, 무슨 미나여 뭐 많죠. 이런 단체가 전체가 다 같이 연합성명으로 특별하게 이런 성명을 냈다 하는 것은 정말 중대한 사안이라는 거죠. 그 중대한 사안이 뭐냐? 지금 참수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제2부로 진행되고 있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하는 거. 북한이 수뇌부를 공격하겠다 할 때는 수뇌부라는 것은 바로 북한에서 생각할 때는 수뇌는 김정은이다 것. 이러니까 최고 존엄을 위협하는 것. 이래서 우리는 전 국민, 전 국가가 나서서 수뇌부를 어떻게 하나 막겠다, 차단하겠다, 공격하는 것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라고 냈는데 내용을 보니까 또 선제 타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뭐 허풍일까요? 진심일까요? 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선제 타격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지금 각종 그 성명을 통해서. 근데 여기에 항상 전제 조건이 좀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사소한 기밀이라도 보이면, 그러니까 자기 그 최고 존엄을 참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선제 타격하겠다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 보이면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러네요.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근데 선제 타격을 하면 대량 보복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청와대라든가 또는 어디 미군 부대를 선제 타격을 했다고 그럽시다. 근데 지금은 2010년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연평 포격전에 있을 때하고는 전혀 상황이 달라요. 완전히 원점을 초토화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미 또 연습 자체가 지금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참수 작전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따라서 대량 보복을 각오를 해야 되고, 대량 보복을 당한 다음에 또 다른 또 3차 또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네. 그러니까 2차 우리가 보복 타격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명령을 내려서 다시 공격을 하라, 남한에. 이런 능력이 있어야 선제 타격이 가능한 건데 현재로서는 그런 능력이 저는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억지력으로서, 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 만약 공격하면 우리도 2판 4판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정은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또는 뭐 핵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공격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지금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쟁을 선도적으로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런 성명의 의도까지 짚어봤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